이게 그림이야? 우리 집 고양이가 발로 그어도 이것보단 낫겠다. 독일 바우하우스 최고 권위자가 한국미술관에서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한국의 장욱진이야말로 피카소보다 100년을 앞선 진짜 천재 화가입니다. 하지만 그가 추구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평생을 화두로 삼은 이 조형 기법 안에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2019년 10월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나는 한스 밀러. 독일 바우하우스 대학에서 40년간 미술을 가르쳤고 유럽 미니멀리즘의 최고 권위자로 불립니다. 한스 교수님, 이쪽으로 오시죠. 한국 근현대 거장들의 작품입니다. 김현정 큐레이터가 안내한 전시실. 벽에 걸린 작품들을 보자마자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이게? 초등학교 미술 시간입니까? 삐뚤빼뚤한 집, 동그란 애, 막대기 같은 사람들. 큐레이터님, 농담이시죠? 이런 낙서를 전시한다고요? 김 큐레이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교수님, 이 작품은 장욱진 화백의 자화상입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이시죠. 거장 이런 맙소사. 우리 독일에서는 이런 그림은 유치원에서나. 나는 코웃음 치며 작품에 다가갔습니다. 노란 들판, 빨간 길, 정장 차림의 남자, 그 뒤를 따르는 개와 까치들. 원근법도 모르고 명암도 없고 비례도 엉망이네요. 우리 바우하우스에서는 1학년도 퇴학감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조잡한 그림인데 왜 자꾸 시선이 머무는 걸까요? 교수님, 이 작품은 6.25 전쟁 중에 그려졌습니다. 전쟁 중에요? 네, 폭격으로 모든 게 무너지던 시기에 화백님은 오히려 가장 평화로운 풍경을 그리셨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이런 순수한 세계를 나는 다시 그림을 봤습니다. 노란 들판이 갑자기 황금빛 희망처럼 보였고 빨간 길은 피로 물든 현실 같았습니다. 교수님, 장욱진 화백은 어린 시절부터 천재였습니다. 10살에 이미. 잠깐 10살이라고요? 김 큐레이터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1926년 장욱진이 10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10살 욱진이는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연필 한 자루와 도화지. 욱진아, 또 그림 그리러 가니?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지만 소녀는 이미 언덕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마을을 내려다보는 바위 위. 욱진이는 늘 이곳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까까. 머리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욱진이는 재빨리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쓱쓱 싹싹. 단 몇 번의 선으로 까치가 완성됐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는 모습이 생생했죠. 욱진아. 친구 동수가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습니다. 선생님이 부르셔. 내 그림을 서울로 보낸대. 서울. 응. 전국 소학생 미술대회래. 학교로 달려간 욱진. 일본인 미술선생 다나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군, 자네 그림은 특별해. 다나카 선생은 욱진이 그린 까치 그림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걸 봐. 단 10개의 선으로 까치를 살아있게 만들었어. 이건 천재야.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국 1등이라니.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충남 시골 마을의 10살 소년이 전국을 제패한 겁니다. 하지만 욱진이는 덤덤했습니다. 나는 그냥 몬대로 그렸을 뿐이에요. 몬대로? 네. 까치는 까치답게, 나무는 나무답게요. 복잡하게 그릴 필요가 뭐 있어요? 다나카 선생은 소년의 맑은 눈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깨달은 거야. 예술의 본질을. 다시 2019년 서울. 김 큐레이터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10살에 전국 1등을. 그것도 단 몇 개의 선으로. 네, 그리고 21살에는 공기놀이로 또다시 전국 최고상을 받으셨죠. 나는 다시 자화상을 받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림이라고 비웃었던 그 작품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건 일부러 단순하게 그린 거잖아.
갑자기 피카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떻게 예술가로 남아있느냐는 것이다. 설마, 이 한국인이 그 경지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나의 예술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큐레이터님, 이 화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독일 교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베를린 호텔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 조잡한 그림을 계속 생각하는 거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눈을 감으면 장욱진의 그림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까치들이. 새벽 3시, 나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장욱진 검색. 놀랍게도 영어 자료가 꽤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즈 기사도 있더군요. 한국의 단순함의 거장. 어린이처럼 그린 천재. 뭐, 뉴욕 타임즈가 이런 평가를.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욱진은 의도적으로 모든 기교를 버렸다. 그는 사물의 본질만을 남겼다. 이것은 피카소가 평생 추구했던 경지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다음 날, 나는 다시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겸손한 마음으로. 한스 교수님 다시 오셨네요. 김 큐레이터가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제대로 보고 싶어서요. 이번엔 가족이라는 작품 앞에 섰습니다. 작은 집안에 식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림. 여전히 어린아이 그림 같았지만 이상해요. 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들죠? 교수님, 자세히 보세요.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니 모든 가족의 눈길이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들. 이건 대단한데요? 네, 장욱진 화백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심플하다. 복잡한 건 싫다. 순간 바우하우스의 모토가 떠올랐습니다. 레스 이즈 모. 적을수록 풍부하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미니멀리즘의 정신이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정립하려 했던 걸 이 사람은 이미 실천하고 있었군요. 다음은 나룻배였습니다. 강을 건너는 작은 배. 자전거를 탄 소년과 물건을 이고 가는 아낙. 이 작품도 전쟁 중에 도화지가 없어서 옛날 그림 뒷면에 그리셨대요. 나는 작품 설명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아내가 부산에 피난가 있을 때 그리움을 담아 그린 작품. 잠깐 이 강은 미호강입니다. 장욱진의 고향 연동면을 흐르는 강이죠. 갑자기 그림이 달라 보였습니다.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을 향한 그리움,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배는 혹시 아내를 만나러 가는 자신을 그린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는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순함 속에 이런 깊은 감정이. 그때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전시실로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내가 그린 것 같아. 나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아이들의 순진한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해. 왜 이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맞아. 따뜻한 느낌이 들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른인 내가 이론과 지식으로 가로막았던 그 느낌을. 나는 다시 장욱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심플하다. 단순함. 그것은 유치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본질만 남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술의 최고 경지가 아닐까요? 그날 오후 나는 김 큐레이터에게 부탁했습니다. 장욱진 화백의 다른 작품들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의 고향도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요? 교수님이 연동면까지 가시겠다고요? 네, 이 화가가 어떤 곳에서 자랐는지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40년간의 오만함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장욱진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발견하게 될 줄은. 충남 연동면으로 향하는 차 안. 교수님, 여기가 정말 시골이에요. 실망하실지도. 김 큐레이터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차창 밖을 보며 오히려 설렜습니다. 이런 작은 마을에서 그런 천재가. 도착한 연동면은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밭과 낮은 언덕, 그리고 옛날식 기와집들. 저기가 장욱진 생가입니다. 120년 된 한옥. 검은 기와 지붕과 하얀 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곳 문화해설사 박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한스 밀러입니다. 생가 안으로 들어서자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공간. 장욱진 화백님은 여기서 유년기를 보내셨습니다. 저 마루에서 그림을 그리셨죠. 나는 마루에 앉아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마당과 하늘. 아, 이거구나. 이 단순한 구도가 그의 그림에. 화백님이 11살 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해설사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1927년 봄 연동면 송용리. 11살 옥진이는 오늘도 뒷산에 올랐습니다. 옥진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림만 그리면 어떡하니? 어머니의 잔소리가 들렸지만 소녀는 이미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집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죠. 왜 어른들은 복잡하게 그릴까? 집은 집처럼, 나무는 나무처럼 그리면 되는데. 옥진이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네모난 집, 세모난 지붕, 동그란 해. 아, 장욱진. 갑자기 일본인 소년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연동면에도 일본인 가족들이 살고 있었죠. 조센징이 또 낙서하고 있네. 그림 좀 보자. 큰아이가 옥진이의 스케치북을 빼앗았습니다. 푸아, 이게 그림이야? 유치원생도 이것보단 잘 그리겠다. 하지만 옥진이는 덤덤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그려봐. 뭐? 내가 그린 것처럼 단순하게 그려봐. 할 수 있어? 일본인 소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단순하게 그리려 할수록 오히려 어색해졌습니다. 선이 떨리고 비례가 망가졌죠. 봐, 쉬워 보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옥진이는 스케치북을 되찾아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옥진이를 불렀습니다. 들었다. 일본 애들이 내 그림을 비웃었다고. 네. 화가 안 났니? 아니요. 왜요? 아버지는 아들의 맑은 눈을 보며 웃었습니다. 넌 참 특별한 아이구나. 아버지, 전 그냥 제가 보는 대로 그릴 뿐이에요. 세상은 원래 단순한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11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2019년. 해설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1살에 그런 철학을. 네, 장욱진 화백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나는 생가 마루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이 하늘을 보고 자란 아이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바우하우스에서 40년간 가르쳤던 나. 복잡한 이론과 난해한 철학으로 미술을 설명했던 나. 하지만 이 한국 화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단순함에 있다는 것을. 해설사님, 장욱진 화백이 실제로 쓰던 물건들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전시실로 안내됐습니다. 거기엔 장욱진이 쓰던 붓과 팔레트, 그리고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붓은 놀랍도록 작고 단순했습니다. 팔레트에는 몇 가지 색만 남아 있었고요. 이걸로 그 모든 작품을. 네, 화백님은 많은 게 필요 없다고 하셨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장 너머의 붓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바우하우스는 뭘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쳤던 걸까? 그때 전시실 한쪽에 있는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욱진의 친필이었습니다. 나는 심플하다. 단 4글자. 하지만 그 안에 평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수님. 김 큐레이터가 놀라서 달려왔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독일 바우하우스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오만함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진짜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연동면에서 돌아온 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를린행 비행기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독일 미술계에 알리지? 귀국하자마자 나는 바우하우스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교수들을 긴급히 소집했죠. 한스, 갑자기 무슨 일이야? 클라우스 슈미트 교수가 물었습니다. 유럽 현대미술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장욱진의 작품 이미지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뭐야 이게? 어린애 낙서 아닌가? 한스, 설마 이런 걸 보여주려고 우릴 부른 거야?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나와 똑같았으니까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 작품의 작가는 장욱진. 한국의 거장입니다. 거장. 이런 유치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기 1972년 파리 전시 리뷰가 있습니다. 프랑스 평론가 앙드레 말로가 쓴 글이죠. 화면에 불어 원문이 떴습니다. 동양에서 온 이 작품들은 우리 서양 미술이 잃어버린 순수함을 보여준다. 특히 장욱진의 작품은 피카소가 평생 추구했던 어린아이의 눈을 완벽하게 구현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앙드레 말로가 이런 평가를. 네, 그리고 여기 뉴욕 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 평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장욱진은 의도적으로 모든 테크닉을 버렸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초월이다. 우리 서양 미술이 레스 이즈 모어를 외치며 추구했던 바로 그것을 그는 이미 1950년대에 실현했다. 클라우스가 안경을 벗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잠깐 이 구도, 이 색감. 네, 자세히 보면 모든 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죠. 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장욱진의 자화상이었죠. 이 작품은 한국 전쟁 중에 그려졌습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상황에서요. 전쟁 중에 이런 평화로운 그림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욱진의 철학입니다. 폭력과 파괴에 맞선 순수함의 저항.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스, 혹시 이 화가의 다른 작품도? 나는 준비해온 작품집을 꺼냈습니다. 가족 나룻배, 까치. 동료들은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믿기지 않아. 이 단순함 속에 이런 깊이가. 마침내 클라우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스, 자네 말이 맞아. 우리가 틀렸어. 이건 혁명적이야. 그 순간 나는 제안했습니다. 바우하우스에서 장욱진 특별전을 열면 어떨까요? 뭐라고? 한국의 단순 미학을 유럽에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겁니다. 3개월 후 베를린 바우하우스 뮤지엄. 장욱진 단순함의 우주 전시가 열렸습니다. 개막식 날 유럽 전역에서 미술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작품입니까? 믿을 수 없군요. 이런 작품이 있었다니. 특히 젊은 작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배운 서양 미술 이론이 전부가 아니었군요. 이런 접근 방식도 있었다니. 충격적입니다. 전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일면 톱 기사로 다뤘죠. 바우하우스, 한국 미술 앞에 무릎 꿇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 독일 공영방송 GDF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스 밀러 교수님, 이번 전시를 기획하신 계기가 무엇입니까? 카메라 앞에서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서양 미술만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장욱진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술을 몰랐다는 것을요. 교수님께서 예술을 몰랐다고요? 네,
진정한 예술은 복잡한 이론이나 화려한 기교에 있지 않았습니다. 장욱진이 보여준 것처럼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심오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피카소나 칸딘스키보다 장욱진이 더 위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장욱진은 서양 미술이 수십 년간 추구했던 것을 이미 실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유럽 미술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우하우스의 최고 권위자가 한국 화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충격을 준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파리 루브르, 런던 테이트 갤러리,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 유럽의 주요 미술관들이 앞다퉈 장욱진 전시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거장을 찾아서 동양의 피카소, 장욱진 단순함의 혁명. 이제 장욱진은 단순한 한국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미술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거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오만했던 독일 교수 한 명의 깨달음에서 비롯됐습니다. 2020년 봄 나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바우하우스 대학원생 20명이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에 답이 있을까요? 제자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독일 미술계의 신성으로 불리는 재능 있는 화가였죠. 마리아, 우리가 찾는 건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법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 언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스 밀러 교수님, 바우하우스 학생들과 함께 오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장욱진의 정신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술의 뿌리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일정 첫날, 우리는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장욱진 작품이군요. 학생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독일 전시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작품이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장욱진의 후기 작품들이었습니다. 밤과 노인 앞에서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수님, 이건 너무 아름다워요. 검은 밤하늘 아래 홀로 선 노인. 단 몇 개의 선으로 표현된 고독과 초월. 1990년 장욱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린 작품입니다. 김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담담하고 평화롭게. 다음 날, 우리는 연동면으로 향했습니다. 장욱진 생가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게 시작됐군요. 우리는 장욱진이 어린 시절 그림을 그렸다는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마을 풍경. 아, 이거예요.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장욱진 그림에 나오는 그 구도가 바로 이거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모습이 장욱진 그림 속 풍경과 똑같았죠. 그는 평생 어린 시절의 시선을 간직했던 거군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외국 분들이 왜 여기까지? 통역을 통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장욱진 화백을 공부하러 온 독일 학생들입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이고, 욱진이를 아시는구나. 그 아이는 참 특별했지. 어릴 때부터. 할머니는 70년 전 기억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2살쯤 됐을까? 욱진이가 우리 집 개를 그려줬는데 딱 3번 선을 긋더니 똑같더라고. 그때 다들 그랬지. 저 애는 신이 내린 재주를 가졌다고. 학생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애는 늘 말했어. 어렵게 그릴 필요가 뭐 있어요? 걔는 걔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그리면 되는데. 하고. 마리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장욱진은 일부러 단순하게 그린 거였군요. 그럼. 그 애는 뭐든 할 수 있었어. 근데 일부러 안 했지. 복잡한 건 싫다고 늘 그랬으니까.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장욱진의 단순함은 무능력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긴 거죠. 그날 저녁 우리는 연동면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알겠어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놓쳤는지요? 우리는 계속 더 하려고만 했는데 장욱진은 덜어냈던 거예요. 맞아요. Less is more. 라는 말을 우리는 머리로만 이해했지만 그는 마음으로 실천했던 거죠.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동양 철학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노자의 무의자연처럼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과 달리 시골 하늘은 맑았죠. 저 별들을 점으로 표현한다면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환기 화백의 점화도. 맞아요. 한국 미술가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욱진의 단순함, 김환기의 점, 박수근의 질감. 다 한국의 자연에서 왔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서양 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순례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독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요? 학생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제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처음부터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복잡한 이론과 기교를 다 내려놓고 가장 단순한 것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우리의 산을 올라가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세상을 다시 봐야 해요.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40년간의 가르침이 오늘 무너졌다. 하지만 난 오히려 자유롭다. 이제야 진짜 예술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그것은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 지식이 아니라 순수함이다. 여행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모두 변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리아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그림은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잡한 기법 대신 단순한 선으로 하지만 더 깊은 감동이 느껴졌죠. 마리아, 이건 장욱진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려라. 난 마음으로 보고. 2020년 독일 바우하우스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신단순주의라고 불리는 움직임이었죠. 그 중심에는 한국에서 돌아온 20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장욱진의 제자라고 자처했습니다. 비록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시공을 초월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까요. 2021년 가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단순함의 혁명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 전시는 미술계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개막식장에는 세계 각국의 미술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한국에서 오신 분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장욱진 화백의 손녀 장현진입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림은 어렵게 그리면 안 된다. 마음이 복잡하면 그림도 복잡해진다고요. 그녀의 손에는 할아버지의 미공개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할아버지의 스케치북을 처음으로 공개하려 합니다. 스크린에 이미지가 떴습니다. 1950년대 전쟁 중 그려진 스케치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옆에 핀 작은 꽃, 피난민 아이들의 웃는 얼굴. 할아버지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밝은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게 할아버지의 저항이었죠. 나는 객석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이야. 전시는 장욱진을 중심으로 한국 단순미학의 거장들 마이너스 김환기, 박수근, 이우환 등의 작품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섹션이 하나 더 있었죠. 새로운 단순함 독일의 응답. 바로 우리 바우하우스 학생들의 작품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작품 애프터 서울은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독일의 숲을 그렸지만 장욱진의 시선으로 본 듯한 작품이었죠. 뉴욕타임즈 수석 평론가 제이슨 스미스가 리뷰를 썼습니다. 동양의 지혜가 서양에 막힌 동맥을 뚫었다. 장욱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피카소, 마티스와 함께 미술사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 전시 기간 중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에메이 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는 장욱진 작품 3점을 영구 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코리안 심플리시티라는 대규모 특별전을 준비 중입니다. 세계 미술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장욱진의 가치가 89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10년 전 가격의 100배였죠. 한국 미술의 가치가 이제야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 특별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장욱진 그리기 워크숍. 5살부터 80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죠. 자,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집을 그려볼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리면 됩니다. 놀랍게도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건 75살 할머니였습니다. 삐뚤삐뚤한 지붕, 웃고 있는 창문, 춤추는 연기. 할머니, 정말 아름다워요.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70년 만에 처음이에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장욱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예술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면 된다는 것. 2022년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독일 바우하우스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공동으로 장욱진 국제 아트스쿨을 설립한 겁니다. 개교식에서 나는 초대 교장으로서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림 기술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울 거예요. 첫 학기에만 40개국에서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그중엔 특별한 학생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전 일본에서 온 다나카 유키입니다.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장욱진 선생님을 무시했다는 얘기를 듣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수업 첫날, 우리는 모두 연동면으로 갔습니다. 장욱진이 어릴 때 올랐다는 그 산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봤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모든 지식을 버리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세요.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 큐레이터가 그린 그림이나 케냐에서 온 농부의 그림이나 모두 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술의 민주주의구나. 나는 감탄했습니다. 2023년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더 코리언 메스터 후 체인지드 더 월드.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장욱진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한국에 이런 천재가 있었구나.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함의 가치를 일깨워준 스승. 이제 장욱진은 단순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자였고 혁명가였고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그해 가을, 나는 다시 연동면을 찾았습니다. 장욱진의 묘소 앞에 섰죠. 비석에는 여전히 그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심플하다. 나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단순함의 지혜가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날아올랐죠. 순간 장욱진 화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술은 단순한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결국 모든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 우주가 들어있죠.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전 세계에 가르쳐준 것. 그것은 바로 순수함의 힘이었습니다. 2024년 봄, 베를린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식. 세계 미술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 그런데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예상 밖의 발표였습니다. 바우하우스 총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바우하우스는 공식적으로 장욱진을 20세기 가장 위대한 미술 혁신가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서양 미술의 심장부인 바우하우스가 동양 화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다니. 더불어 우리 교육 커리큘럼에 장욱진 정신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특별 게스트가 소개됐습니다. 90세가 된 한국의 원로 화가였죠. 저는 장욱진 선생님의 제자였던 김석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선생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서양 것 따라 하지 마라. 우리 것이 더 좋다. 단순한 게 더 어렵고 위대하다고.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유럽 미술을 배우지 말라고 하시는지.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선생님은 이미 미래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장욱진은 단순한 화가가 아니었어. 예언자였던 거야. 이어서 충격적인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장욱진 화백에게 레종 도네르 문화예술 훈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직접 나와 설명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장욱진이 세계 미술사에 끼친 영향을 인정합니다. 그는 동서양의 벽을 허문 진정한 거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도쿄예술대학 총장도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장욱진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가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며 미국, 영국, 이탈리아 각국의 미술기관들이 앞다퉈 장욱진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해 여름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장욱진 국제심포지엄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것이죠. 서울예술이전당 대강당 3,000명의 청중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5년 전만 해도 오만한 서양 중심주의자였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욱진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를요. 스크린에 장욱진의 작품들이 하나씩 떴습니다. 보십시오. 이 단순한 선들을. 하지만 그 안에는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서양 미술은 수백 년간 더하기만 했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복잡하게, 더 기교적으로. 하지만 장욱진은 빼기의 미학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피카소와 장욱진의 작품 비교였습니다. 피카소는 평생 어린아이처럼 그리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장욱진은 이미 그 경지에 있었죠. 왜일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폭력 속에서도,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순수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청중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는 선언하고 싶습니다. 21세기 미술의 미래는 장욱진이 보여준 길에 있다고. 단순함으로의 회귀, 순수함의 회복, 본질로의 집중.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연설을 마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장욱진의 막내 아들 장순명입니다. 백발의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왜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그림이잖아.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래, 장욱진다운 대답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세계 미술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단순주의라는 새로운 사조가 주류가 됐죠. 복잡하고 난해한 현대미술에 지친 사람들이 장욱진의 단순 미학에서 위안을 찾은 겁니다. 파리의 젊은 예술가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스승은 피카소가 아니라 장욱진이었어. 뉴욕의 갤러리들은 앞다퉈 한국 작가들을 초대합니다. 한국의 단순 미학을 배우고 싶다며.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 세계 미대 입시가 바뀐 겁니다. 복잡한 기교 대신 순수한 표현력을 평가하기 시작했죠. 덕분에 재능 있는 아이들이 기술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예술 교육이 시작됐어요. 많은 교육자들이 환영했습니다. 나는 올해로 은퇴합니다. 40년의 교수 생활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강의를 했죠. 여러분, 제가 평생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쉽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장욱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그림 그리는 법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사는 법, 본질을 보는 법,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법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5년 전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쓴 편지였죠. 받는 사람은 장욱진 화백이었습니다. 장욱진 선생님께. 비록 만나 뵙지 못했지만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만했던 저를 깨우쳐 주시고
진정한 예술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심플하게. 독일에서 당신의 제자 한스 밀러 올림. 결국 붙이지 못한 편지였지만 마음은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창밖을 보니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욱진 화백의 그림에서 본 것처럼 단순하고 자유롭게. 나는 심플하다. 이 말은 이제 전 세계 예술가들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한 천재가 온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그의 붓질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때로는 덜어내는 것이 더하는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순수함이 복잡함을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예술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장욱진. 그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독일 최고의 미술 권위자가 한국의 시골 화가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 놀라운 실화. 장욱진 화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잡한 것이 대단한 게 아니다. 진짜 어려운 건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오늘날 K-팝, K-드라마에 이어 K-아트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장욱진 같은 거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 더 단순하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도 한결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한국 미술의 위대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한국의 숨은 천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